65번 문제에는 정보화의 긍정적인 면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정보화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요. 또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양면성을 다 갖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긍정적인 면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권력이 강화된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긍정적인 면과는 권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적인 면이죠.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죠. 개인이 있나요? 없습니다. 요즘은 정보화 시대에 SNS를 통해서도 한 사람을 마녀 사냥한다고 하죠. 그 사람의 모든 정보, 개인적인 정보를 다 파헤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보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부정적인 것이다. 수직적인 위계 질서가 약화된다. 자, 수직적인 질서가 약화되는 거죠. 누구나 손쉽게 들어가서 그 사람의 정보들을 알 수 있죠. 그 전에 수직적인 질서가 있었다면 이 정보화를 통해서는 수평적인 질서죠.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인 측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 지식정보 엘리트의 영향력이 강화된다. 그런가요? 그들 지식정보 엘리트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통제가 나타나는 것은 이것도 부정적인 거죠. 자, 여러분 지식정보 엘리트의 영향력, 어떤 한 사람에게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이것도 부정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6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6번 문제. 가족 여가 활동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여가 활동을 했을 때 어떤 것이 좋은가? 그 기능이죠. 기능.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가족들이 함께 여가 활동을 즐길 때 무엇이 좋은가? 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1번. 삶의 질을 낮추나요? 아닙니다. 틀렸죠? 청소년의 비행을 줄여줄 수 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어떤가요? 청소년들이 비행을 할 수 있는 시간 또는 또래들과 어울려서 몰려다니는 시간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죠. 그래서 가족 여가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 비행에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호이해와 친밀감을 감소 아니죠. 증가시키는 거죠.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를 약화시킨다가 아니라 강화시킨다. 가족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방해한다 아니죠. 증가시킨다. 삶의 질을 낮춘다 아니죠. 높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찾는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7번 문제 매스컬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매스컬처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향유되는 문화다라고 보는 거죠. 자, 문화인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불특정한 다수에 의해 향유되는 문화를 우리는 매스컬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컬처는 열등한 집단에 저속한 문화라는 의미가 있고요. 주로 문화의 생산 과정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자,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닌 일부 열등한 집단, 열등한 집단에 저속한 문화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합니다.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이후에 생겨났습니다. 맞고요. 불특정 다수에 의해 향유되는 문화 정확한 설명이죠. 이 매스컬처는 상업성과
또 백일성과 그리고 저속성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맞고요. 엘리트 문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담겨져 있나요? 이 매스컬처는 엘리트 문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5번. 매스라는 것은 개인보다는 무차별적인 집단 혹은 집단 전체, 그래서 우리가 열등한 집단 또는 불특정한 다수, 이렇게 매스라는 개념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7번에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발전 과제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죠. 자, 어떻게 하면 청소년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이죠. 왜냐하면 성인들의 시각에서 청소년 문화를 미숙한 문화다. 또 그들의 문화는 하위 문화다. 그들의 문화는 비행 문화다. 그들의 문화는 주류 문화가 아니라 비주류 문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청소년 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때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시각으로 청소년 문화를 발전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이죠. 그 측면과 관련이 없는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미래를 대비한 청소년 정책 기반을 구축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글로벌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맞죠. 3번.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청소년 문화를 이론화된 시각으로 접근한다. 이론화 아니죠. 다원화된 시각이죠. 그들의 문화를 여러 관점에서 접근하고 보아야 합니다. 한 가지의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청소년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복지 서비스를 강화시켜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청소년 문화의 발전 과제가 아닌 것은 4번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6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문화 유형이 다른 문화 유형과 상호작용을 거쳐서 또 다른 제3의 문화 유형을 만들어내는 현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문화 유형이 다른 문화 유형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다가 새로운 그러한 제3의 문화 유형을 만들어내는 것을 문화 접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문화 결핍 아니죠. 문화 전개도 아니고요. 이식도 아니고요. 지체도 아닙니다. 무언가 서로가 맞물리다가 전혀 새로운 것이 나타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문화 접변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청소년 문화 과목에서는 제가 아까 1번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이 어떤 용어의 정리다. 이렇게 해주시면 오히려 문제가 너무 쉽게 출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죠.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그런 용어 정리만 하셔도 문제를 쉽게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문화 접변에 관한 내용이어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0번 문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공간의 특징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과는 거리가 멀죠. 일상생활은 아니지만 이 가상 공간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나요? 그렇죠.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무슨 동호회라고 해서 가상 공간에서 만나진 사람들로 이제 오프라인 공원에서 실제 생활에서 만나서 취미 활동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앞집에, 옆집에, 뒷집에 있는 애기 엄마들과 친하게 지냈다면 요즘은 인터넷상에서 같은 또래,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은 엄마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한 번씩 아이들과 만나서 자신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있죠. 가상 공간이
공간이 현실 생활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측면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특히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은 가상 공간을 다루는 것이 뛰어납니다. 우리들과 달리 이 아이들은 이미 태어나는 순간 이 세상의 인터넷 그리고 컴퓨터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문화였었기 때문에 가상 공간에 사용하는 것이 아주 익숙하죠. 한번 보도록 하죠.